야구인의 친구 딜라이브 TV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인 스포츠 이야기 딜라이브 스포츠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딜라이브컵 생활체육 야구대회도 이제 단 한 경기만 남았습니다. 바로 고척돔에서의 대망의 결승전. 결승전에 진출하기 위한 4강 팀의 대결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난 8강전과 마찬가지로 각 팀의 사활을 건 총력전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 최강 에이스 김기훈 그리고 정해천이 맞붙은 블리츠와 에이포스의 대결은 정규 이닝에 승부를 내지 못하고 승부치기까지 가는 명승부를 연출했습니다. 그 멋진 승부와 함께 디펜스원과 수요 야식회의 나머지 4강 경기도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또 결승전 관전 포인트도 짚어봐야겠죠? 자, 오늘도 신들린 예측으로 감탄사만 연발케 하는 우리 생활체육 야구의 고인물 서정태 해설위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너무 긴장되고 숨가쁜 준결승전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서 위원님의 이 4강 승부 예측 저 정말 놀랐어요.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이제 좀 무섭기까지 하거든요. 네. 자, 저는 이번 딜라이브컵 생활체육 야구대 전 경기를 다 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저 운일 뿐입니다. 운. 겸손하기까지 하시네요. 자, 우리 최고의 생활체육 야구 해설위원과 또 함께하는 딜라이브 스포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23일 곤지암 팀워크 캠퍼스에서 열린 4강 경기 결과입니다. 첫 경기는 네오라이온즈를 혈투 끝에 추첨으로 이기고 올라온 수요 야식회와 재미삼아를 제압한 디펜스원이 맞붙었습니다. 결과는 13대1, 디펜스원의 대승. 1회 말 수비에서 선발 투수와 불펜 모두 난조를 보이면서 대량 실점을 허용한 수요 야식회는 이후 분위기 반전에 실패하면서 대패를 당했습니다. 선발 고득신은 1회 6타자를 상대하는 동안 안타는 하나밖에 허용하지 않았지만 사구 4개로 5실점. 아웃카운트 하나만을 채우고 마운드를 내려왔고 곧바로 투입된 이준호 역시 불붙은 디펜스원의 타선을 잠재우지 못하고 6실점하면서 1회를 마쳤습니다. 기회를 끝까지 물고 늘어진 디펜스원의 집중력이 돋보인 경기였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숨막히는 혈전이 벌어진 에이포스와 블리츠와의 대결입니다. 정해천과 김기훈이 정규 이닝까지 각각 2실점으로 승부를 내지 못한 경기는 승부치기에서 승패가 갈렸습니다. 결과는 5대2 에이포스의 승리. 경기 내내 김기훈의 호투로 타선이 침묵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발휘된 팀의 집중력이 고척행 티켓을 끄는 에이포스였습니다. 에이포스 선발 정해천은 103개의 공을 던져서 안타 7개를 허용하고 삼진 넷, 2실점의 호투를 이어갔고 블리츠의 김기훈 선수는 삼진 7개를 기록하며 자책점은 2점만을 기록했지만 아쉽게 팀의 패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중요한 경기고 또 워낙 재밌었던 경기라서 오늘은 제가 스코어보드를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디펜스원과 수요 야식회 4강전 첫 경기. 자, 그럼 서정태 위원의 경기 분석 들어봐야겠죠? 우리 이윤지 아나운서 숨가쁜 네, 너무 설명이었잖아요. 그만큼 경기가 좀 네. 치열했습니다. 자, 준결승 첫 경기는 다소 쌀쌀한 날씨와 약간의 안개가 낀 상태에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수요 야식회는 이번 대회 꾸준한 피칭을 보여준 고득신, 디펜스원은 신동현이 처음으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고득신은 디펜스원의 선두 1번 타자 조영혁을 투수 앞땅볼로 잡아내며 순조로운 출발을 하는가 했습니다. 하지만 2번 박지훈이 투 스트라이크 원볼로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 가볍게 밀어쳐 안타를 만들어주는 지능적인 플레이로 출루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강타자 문희성의 타석에서 박지훈이 2루 도루에 성공하자 굳이 승부를 하지 않고 고의사고로 문희성을 1루로 내보내 주자 1, 2루가 됩니다. 이후 고득신이 3개의 연속 볼넷을 내주며 2실점 후 주자 만루 상황에서 이준호에게 마운드를 넘겨줍니다. 이준호가 일찍 몸을 풀긴 했지만 예상보다 너무 일찍 올라온 여파가 있었습니다. 상대한 첫 타자인 백종호와 이어 나온 김인태에게 연속 안타를 허용하고 9번 문준혁에게 2루타를 허용합니다. 결국 1회 말 디펜스원은 타자 일순하며 6안타 5사사구로 11득점하며 경기의 추가 급격히 디펜스원으로 기울었습니다.
기회를 잡으면 놓치지 않고 몰아붙이는 디펜스원의 무서운 집중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빠른 타이밍에 추격점이 필요한 수요 야시케였는데 이번엔 디펜스원의 마운드를 지키는 신동현의 위력적인 부위에 필요한 점수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기는 디펜스원이 13대1, 4회 콜드승을 거두며 11월 11일 고척 스카이돔 1루 더가웃의 주인이 됐습니다. 네, 이전 8강전 수요 야시케 경기를 분석하실 때 투수력 유지를 엄청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랬었죠. 이번에 그 우려가 좀 현실화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수요 야시케 마운드를 책임졌던 이 고득신, 이준호 콤비가 너무 일찍 무너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경기 후에 제가 직접 들어보니까 고득신 선수의 왼쪽 손목에 부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구나. 야구는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이 큰 부상이 아닌 작은 불편함만 있어도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도 손목 부상이 피칭하는 데 영향을 줬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비록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고득신, 이준호 선수가 수요 야시케의 준결승을 이끌었기에 박수 받을 만큼 충분히 잘해줬습니다. 네, 자 1루 측 더가웃의 주인 이제 정해졌고 그럼 3루 측 주인도 알아봐야겠죠. 생활체육 야구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이 승부치기로 승패가 갈린 경기였습니다. 경기 전부터 이번 대회 최고의 에이스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에이포스와 블리츠의 대결입니다. 자 예상대로 경기 내내 정말 숨막히는 투수전이 전개가 됐죠. 그렇습니다. 국가대표 K와 명승부 끝에 준결승에 진출한 에이포스는 에이스 정해천이, 충분한 힘을 비축하고 준결승전 준비에 올인한 블리츠는 에이스 김기훈이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자, 변칙 기용이 아닌 한 두 투수가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올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겁니다. 네. 경기 전 블리츠는 부상으로 인해 이날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장우창 선수의 등번호 99번을 모자에 적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1회 말 블리츠는 선두 1번 타자 홍지수가 내야 안타로 출루하고 4번 서승현의 우중간 3루타로 첫 득점에 성공해 0대1로 앞서 나갑니다. 타선의 기운을 받은 김기훈이 2회 초 에이포스의 5, 6, 7번 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3자 범퇴로 수비를 마치자 이번엔 정해천이 2회 말 수비에서 블리츠 6, 7, 8번 타자를 단 8개의 공으로 3자 범퇴로 만들어내며 수비를 끝냅니다. 대단하죠? 너무 대단해요. 두 투수의 위력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에이포스는 수비를 마치고 들어간 3회 초 공격에서 선두 8번 타자 유기선이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하고 이어나온 남현수의 안타와 내야 땅볼에 2점을 득점하며 2대1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후 두 팀의 타선은 기회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김기훈, 정해천이 실점을 허락하지 않는 피칭을 하며 경기는 중반을 지나 종반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5회 말 경기의 종료가 다가오는 시점에 블리츠는 원아웃 이후 1번 타자 홍지수가 1회에 이어 또다시 안타 기회를 만들어내며 찬스를 만들어줍니다. 이어 3번 타자 신규남이 3루타로 홍지수를 불러들이며 2대2 경기는 다시 리셋됩니다. 하지만 3루에 있던 신규남이 득점에 실패하면서 경기는 2대2 동점으로 정식 경기 시간이 종료되고 대회 규정상 준결승전부터 동점일 경우 승부치기가 진행됩니다. 네. 노아웃 주자 1, 2루에 앞선 회에 아웃된 타자의 다음 타자부터 타석에 들어서는 게 이 승부치기의 룰입니다. 에이포스의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서영군이 타석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위력적인 공을 과시하는 김기훈이 삼진으로 돌려세웁니다. 이어 나온 5번 타자 김웅수가 초구 높은 변화구를 밀어쳤고 어려운 타구를 이루수가 잘 잡아서 1루에 성공했는데 이 공이 빠지면서 굴러가자 김기훈이 직접 달려가 글러브로 공을 잡아 올리는 순간 공이 빠지면서 타자 주자가 3루까지 진루합니다. 잘 해오던 블리츠의 수비가 한순간에 흔들리며 2점을 실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투아웃 이후 민상철의 땅볼을 잡은 김기훈이 1루수에게 성공했지만 세이프 판정을 받으며 3루에 있던 김웅수가 호면하며 세 번째 점수가 득점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블리츠의 공격. 에이포스의 마운드는 여전히 정해천이 지킵니다. 마음 먹고 온 힘을 다해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아웃카운트 3개를 모두 삼진으로 잡아내며 실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에이포스가 고척 스카이돔 3루 더가웃에서 결승전을 치르게 됨을 확정짓는 순간이었습니다. 변수가 발생해도 전혀 흔들림 없이 위력적인 피칭을 보여준 김기훈, 정해천 두 투수의 멋진 피칭과 경기에 집중해 모든 것을 쏟아부은 두 팀의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네, 정말 멋진 경기였습니다. 네. 자, 두 투수의 인터뷰 저희가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1회부터 1점 주고 좀 계속 끌려가는 경기가 됐었는데 이제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제가 최대한 끌어가면서 상대가 이제 실수하기만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게 마지막에 이렇게 좋은 찬스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고생했고 너무 멋졌고 누구 탓하는 거 하나 없이 앞으로 야구한 날들보다 해야 할 날들이 더 많으니까 더 멋지게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블리츠 화이팅! 자, 이렇게 대망의 결승 진출팀이 확정됐습니다. 결승 경기는 오는 11월 11일 저녁 7시 반부터 에이포스와 디펜스원의 대결로 치러집니다. 생활체육 야구에 관심 있는 분들 누구나 입장에서 관람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와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서 의원님, 고척돔에서의 결승전, 결승 경기 외에도 또 다른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먼저 2시 30분부터 연예인 야구팀 노라조 슈퍼맨즈와 딜라이브 팀이 딜라이브 컵에서 1승을 하지 못한 아쉬움을 이번 경기로 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 5시부터 고명초등학교와 영일초등학교가 딜라이브기 초등학교 야구대회의 여운을 다시 느끼며 경기를 합니다. 너무 귀엽겠죠? 너무 귀여울 것 선수들. 같아요. 사회인야구 초등학교 야구와 2022 딜라이브컵 생활체육 야구대회 결승전까지 야구를 사랑하는 딜라이브답게 모두 야구로 준비했습니다. 와, 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로 저희 넘어가 볼 텐데요. 서정태 위원의 순서인 메모리 박스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죠? 저희가 오늘은 생활체육 야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들, 바로 연예인 야구 선수들입니다. 이번 대회에도 연예인 팀이 출전했는데요.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네요. 그럼 함께 외쳐볼까요? 메모리 박스. 이번 대회를 빛내고 있는 출전팀과 선수들, 저희 딜라이브 스포츠에서 자주 다룬 이번 대회 결승에 진출한 디펜스 원, 그리고 에이포스를 비롯한 퉁산 화이터스 등 생활체육 야구계 강팀, 그리고 정해천 선수와 이번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김기훈, 이호철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활약을 보면서 한번 맞붙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들 못지않게 생활체육 야구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고 또 야구에 진심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연예인 야구팀 선수들입니다. 제가 생활체육 야구계에 몸담으면서 많은 연예인 선수들을 만나봤는데 몇몇 선수들 소개해드립니다. 영화감독으로서 야구 사랑이 각별한 장진 감독입니다. 조마조마 연예인 야구단 소속으로 이번 대회에도 참가했는데요. 32강전에서 팀은 탈락했지만 4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장해 1안타를 기록하며 활약했습니다. 장진 감독은 과거 야남도 중계석에서도 자주 소개됐는데요. 장진 감독은 깔끔한 스윙으로 정확한 컨택에 의한 안타를 많이 생산해내는 교타자입니다. 많은 안타를 생산해내서 팀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REF 멤버 성대현 선수입니다. 그의 인지도만큼이나 야구 실력도 출중한데요. 1부 리그팀 주전 2루수로 우승을 경험했다면 더 이상 성대현 선수의 실력을 의심하지 않으시겠죠? 성대현 선수는 공수 모두에서 탁월한 실력을 자랑합니다.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서는 강속구를 던질 수 있고 수비 역시 잘해서 내야 포지션을 소화하며 수비에 핵이 되는 선수입니다. 타격 역시 상위 라운드 팀들과의 경기에서 맹활약할 만큼 인정받고 있습니다. 연예인 중 가장 확실한 5툴 플레이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예인 야구를 대표하는 선수, 바로 배우 안재욱입니다. 안재욱 씨가 단장으로 있는 재미삼아는 이번 대회에 역시 이름을 올렸죠. 32강에서 대회를 주최한 딜라이브 팀을 격파하고 우여곡절 끝에 8강까지 진출했습니다. 약간의 운도 따랐지만 저는 팀을 이끌고 있는 안재욱 단장의 진심 어린 야구 사랑이 빚은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개인의 야구 실력은 그래도 제가 예전에 봤던 안재욱 선수는 슬라이딩과 타격 모두 수준급이었습니다. 팀 운영은 야구 실력이 다가 아니죠. 강팀인 디펜스원과 맞붙은 8강 경기에서도 가장 먼저 구장에 도착해 선수들을 독려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는 안재욱 단장. 그래서인가요? 디펜스원과 초반 대등한 경기를 벌였습니다. 프로야구 선수가 꿈이었다는 안재욱 선수.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기를 걷고 있음에도 어릴 적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안재욱 씨의 야구 사랑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연예인 선수들의 활약, 생활체육 야구를 더 재밌게 또 관심을 끌게 해주는 요소죠. 생활체육 야구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연예인 야구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하며 오늘 메모리 박스를 마칩니다.
연예인 선수들의 활약 메모리 박스에서 잘 살펴봤습니다. 자, 서 의원님, 연예인들의 이 생활체육 야구사랑 저는 정말 보면 진심이 느껴지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메모리 박스에 소개해드린 세 분 말고도 야구에 진심인 연예인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의 야구 사랑이 대중의 생활체육 야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딜라이브컵 결승 경기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지만 관전 포인트를 미리 뽑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승전은 두 팀이 빨리 고척 스카이돔 그라운드에 적응해야 하고 처음 해보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거기서 경기하시는 분들이. 그다음에 관중들의 응원이 있습니다. 그 응원을 평정심을 갖고 경기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도 긴장감. 긴장감을 좀 누르고 적당한 긴장감으로 야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빨리 적응해 원래의 경기력을 보여줘야 하고 실책을 하지 않는 야구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야남드 중계를 할 때 제가 늘 하던 말이 있는데요. 네. 볼넷과 에러는 재앙의 시작이다. 결승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두 팀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평정심과 실책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그렇습니다.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시간이 왔네요. 우승팀 예측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윤지 아나운서가 그 시간이 왔다고 하면 너무 긴장돼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네. 두 팀 중 누가 우승할지에 대한 예측은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 팀 전력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당일 선수들의 컨디션이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고 금요일 야간 경기라 베스트 라인업이 구성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네. 대신 이번 대회를 통해 나타난 팀별 장점과 단점은 확실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동안은 제가 승리팀 예측을 했었는데 네. 이번엔 우승팀 예측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해주실 기회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디펜스원과 에이포스, 에이포스와 디펜스원 2022 딜라이브컵 생활체육 야구대회 우승팀은 어떤 팀이 될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예측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맞추실 필요까지는 없고 응원하는 팀, 이유, 응원 한마디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자, 그럼 이번 딜라이브 스포츠 이벤트는 2022 딜라이브컵 생활체육 야구대회에 진출한 두 팀 중에서 응원하는 팀의 이름 그리고 응원 글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 팀이 우승할지 JR 고수의 분석도 저희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 올려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댓글에 어떤 팀이 많이 나오는지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팀을 더 많이 응원하실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결승 진출팀 전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으로 저희는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그때까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때 다시 만나요. 딜라이브 스포츠. 우승 아니면 없다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전력으로 오늘과 같이 끈질기게 좀 해볼 생각입니다. 수비에서 오늘 아웃 카운트 잘 잡아주셔서 오늘 좋은 피칭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 와도 저희는 해볼 만하다. 저희 선수를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항상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사랑합니다. 딜라이브 TV 유튜브 채널 딜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